네. 쑥쑥쑥쑥 네. 어깨춤을 네. 추게 할 거냐. 연장까지. 맞아요. 네, 이어서 3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주제가 낯선 이의 눈에 비친 한국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외국인들이 꼽은 음식, 떡볶이와 삼겹살을 꼽았더라고요. 의외예요.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꼈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이 꼽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불고기, 김치. 네, 맞아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뭔가 물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삼겹살하고 떡볶이. 오. 근데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삼겹살 떡볶이. 뭔가 재료들이 많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우선 값은 싸고요. 네네. 네, 값이 싸야 돼요. 학생들이 맞네요.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불고기를 꼽지 않는 건 아마도 값이 좀 나가서 네,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두 개의 공통점은 다 같이 만들어가면서 먹는 그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다 돼가지고 서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불판 앞에 함께 모여서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의식을 전혀 못하는데요. 네, 네.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앞치마를 둘러야 돼요. 기름이 안 튀게. 그럼요. 네, 앞치마를 둘러야 되고 그다음에 손을 닦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쌈 채소를 골라야 돼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쌈 채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리저리 지글지글 구운 고기 한 점을 거기다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쌈장을 또 얹고요. 네. 마늘, 뭐 필요에 따라서 고추 이런 네. 걸 얹어서 이렇게 싸서 입에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의례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보면 의례가 들어갑니다. 리추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의례고 이것이 한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뭐 키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함께 참여를 하죠. 음식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함께 나눈다.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헤이르트 홉스테더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네덜란드의 사회문화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이런 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에 속합니다. 네, 네. 근데 집단주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좀 그동안에 우리는 스스로를 이 집단주의가 문제다. 네. 예,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이런 음식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를 공동체 문화로 이렇게 바꿔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또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가 뛰어나고 네. 타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럼요. 그런 장점이 네. 있다라는 생각이 자랑할 들어요. 만하죠. 네, 네, 네. 네. 저희 소장님께서 저널리스트 출신의 비교 문화 학자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런 문화 간의 차이, 뭐 네. 유사점을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때 제가 그 올림픽 특별 취재반이 돼서 네, 네. 거의 한 달 반 동안 지금의 코엑스 자리가 메인 프레스 센터였고요. 그 당시에 세계 112개국에서 약 5천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이제 몰아닥친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그거는 첫 번째 세계화의 물결이 몰아닥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제가 영국의 로이터 재단이 있습니다. 그 로이터 통신사가 만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저널리스트 펠로우 제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 운이 좋게도 뽑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로이터 저널리스트 펠로우가 돼서 네.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곳에 가서 네.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는 서양 이러면은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파리도 아니고 보르도라는 곳에 가니까 네. 너무나 문화 차이가 큰 거예요. 그때까지 프랑스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진국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다르고 유럽에서도 앵글로색슨 문화와 그 다음에 게르만 문화와 라틴 유럽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하면서 또 하나는 관습이나 제도가 너무나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TV 토론이라든가 여기 나오신 이제 이른바 전문가, 네. 석학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네. 선진국의 이런 문화를 배워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요. 네. 한국 문화는 버려야 된다. 빨리 이런 것을.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었어요. 네, 항상 네. 버려야 되고 네, 우리는 네. 항상 부끄럽고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갈수록 제가 좀 처음에는 움츠러들었는데 네. 기고만장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 세계적이다.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릉 해변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섰죠. 네, 올라섰다고 네.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것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깔아뭉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다른 데서 뭔가를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공감하는 거 하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네, 네. 세계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장님께서 이번에 발간하신 신간도서의 경우는 너와 나는 조금 다르다. 네. 그러나 결국은 우리라는 부분에서 동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4월 19일 날 4.19 혁명 기념일인데요. 네. 그날 북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 소장님의 신간도서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많이 만들어서 발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